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민규쌤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모의평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 한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금동대왕로가 어느 나라의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알면 좋고요. 사실은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죠. 부여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동대왕로 자체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튼 부여에서 발굴되었다. 그리고 이 금동대왕로라고 하는 것이 도교적 요소, 신선사상과 불교적 세계관이 조화롭게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향을 피우면 연기가 요 사이로 슉슉 나오는 멋진 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국가 부여의 수도를 하고 있었던 금동대왕로를 만든 국가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와 관련된 설명 정답은 4번이 되죠. 사비로 천도하였다. 바로 사비가 부여의 옛 명칭이었지. 그래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죠. 성왕 때였습니다. 성왕. 자, 보기도 보겠습니다. 왕건이 건국한 나라 고려가 되겠고요. 상평통보를 발행한 것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홍범 14조 반포 갑오개혁식입니다. 갑오개혁 2차 해당하고요.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지역 역사 탐구라고 되어 있고요. 오소경 중 하나인 중원경이 있었다.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층민 항쟁이 있었다.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 지역 알겠나요? 이 지역은 지금 충주를 의미합니다. 충주성 전투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격전을 벌인 곳도 이곳 충주입니다. 그럼 충주에서 있었던 일이 뭘까? 너무 쉬워버렸죠?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되었다. 이거 언제입니까? 고구려 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강유역을 장악한 뒤에 건립한 것이 이 충주 고구려비야. 중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그리면 대략 중간쯤 위치해 있다라는 거야. 조금 밑에 사실은 우리가 이 시기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중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원화성이 건설되어서 수원이죠. 경인선 철도가 부설된 건 서울과 인천일 겁니다. 제주 4.3 사건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진 건 어디입니까? 서간도의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태조대왕께서 천명을 받아 즉위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뒤에 우리 가께서 널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때마침 후주에서 쌍기라는 자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벼슬을 주었고 그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후주의 쌍기 그리고 과거제 시행 요게 가장 큰 힌트가 될 것입니다. 고려의 광종이고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광종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다룹니다.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신라의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신라 진흥왕. 탕평책이라고 하면 조선의 영조와 정조가 있죠. 경국대전을 반포해서 완성해서 널리 알린 것 성종입니다. 조선의 성종.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4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선조 시기에 일어난 전쟁이고 부산 외에 왜군의 메인 외선이 들어왔다. 더 볼 것도 없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의병이 활약하였다. 곽재우, 조헌 그리고 교과서의 고경명 정도까지
있으니까 꼭 봐주십시오.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건 고려시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해서 윤관이 편성한 특별부대이죠. 그래서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복한 뒤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고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한 것은 1919년입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적군을 대파했다. 고려시대 때 대거란 전쟁, 거란의 3차 침입이었습니다. 삼별초가 근거지를 옮겨가며 항쟁하였다. 역시 고려 때 누구의 침입?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강화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고려 정부가 이제 원나라와 강화를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하였다. 5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묘청이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왕이 이 사람을 원수로 대장으로 삼아서 관군을 이끌고 난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묘청과 땡땡땡의 싸움이다 라는 거야.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유교 사상의 대표격이었다. 이 인물은 김부식이라는 인물이고요.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편찬한 역사책이 삼국사기였죠. 나머지 보기 보겠습니다.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도하였다.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였죠. 진울. 혁명선언을 작성한 것 신채호고요. 한인애국단을 이끈 것 단장 김구 선생님. 척허비를 건립한 것 흥선 대원군입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행수는 종본탑 동쪽에 살았는데 마을 안에 똥 치는 일 행업이었다. 한양도성 주변 왕십리의 무와 살고지의 순무,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파, 청파의 미나리, 채소 등은 가장 좋은 땅에 심는데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돈 되는 작물들, 상품 가치가 높은 작물들, 요것을 상품 작물이라고 했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시기. 두 번째, 남쪽 지방이나 북쪽 지방이나 벼 짓는 방법이 똑같아졌다. 모내기만을 위주로 한다. 모내기법. 그러면 이거 무슨 농법이야? 결국 어떤 시기?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돼. 중답은 5번. 지금 애초에 상품작물 재배를 보여주고 있잖아. 담배를 비롯한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다. 자,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들어서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미국의 원조 물품을 기반으로 해서 삼백산업이 발달했죠. 밀, 면, 설탕 세 가지 하얀 상품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이고요. 전민변정동이 설치된 것은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관리들에게 노급이 지급되었다. 이것은 신라 시대에 대한 설명이지. 신라. 가나 사진이 촬영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미국 군함 위의 조선인들, 이라서 신미양요 당시 미국 군함 콜로라도호에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이다. 신미양요는 1871년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조선사절단 민영익을 대표로 미국에 처음 파견된 조선사절단 보빙사라고 하는데 1883년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것 고르면 되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와. 자, 이거 스토리를 지금은 미국과의 전쟁이야. 왜? 이때는 통상수교를 거부했기 때문이지. 흥선대원군 집권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개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싸웠어. 그런데 지금 미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일본의 수신사로 다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여오게 되죠. 이 조선책략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러시아가 지금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관계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써 있었어. 연합해야 한다. 미국과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중국의 알선으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일본군이 간도 참변을 일으킨 것은 훨씬 뒤 1920년이고요.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사건은 병인 양유죠. 신미양요보다 5년 전입니다. 1866년. 러시아가 저령도조차 요구를 철회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에 열심히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1896년 이후가 됩니다. 오페르토가 남연군묘의 도구를 시도했던 것은 1868년입니다. 그래서 병인박해, 오페르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병오신 이렇게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개인의 편지,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되다.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보년이라고 되어 있어. 가보년. 그리고 고부농민봉기 이후 보고관 및 제폭 고민을 내세운 가에 참여한 개인의 편지가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되었다. 당시 농민군 가해 전개 과정 중에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내정 간섭에 맞서서 농민군이 싸우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거 무슨 운동, 무슨 사건일까요? 가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동학 농민 운동이 되는 것이죠. 동학 농민 운동. 자,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강소를 통해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이 두 차례 일어납니다. 1차 전주화약기, 2차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1차는 반봉건이 핵심적인 가치였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야 돼. 당시 고분수 조병갑의 횡포에 들고 일어난 거야. 그 이후에 전주성을 점령하고 당시 조선 정부와 화약을 맺습니다. 왜? 지금 이걸 진압하러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청나라 일본군이 막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급하게 화약을 맺었어. 그때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교정청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가 더 고쳐볼게, 개혁할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이제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군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지금 일본이 강력한 개혁을 강압적으로 유도하고 있었죠. 요게 사내의 스토리였어. 자,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한 것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정답이 되겠고요. 1. 보안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이야. 2번 순종의 장례를 기일하는 건 60만세 운동입니다. 조사시찰단 파견은 81년이니까 훨씬 전이고요. 원산총법이라고 하는 것은 1929년이니까 또 훨씬 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의 유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찾아 그려보고 그림이 표현하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라고 되어 있어. 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주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의 중재를 계기로 강화를 맺고 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곧이어 뭘 했을까? 곧이어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이루어져서 이 러시아와 일본의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죠. 1905년에 체결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다 라는 것이죠. 자, 1번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요것은
갑신정변 이후에 1884년 텐진 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니까 아예 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45년입니다.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1885년의 일이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1866년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운동. 담배 석 달 먹지 말고 나랏빛을 갚아보자 라고 돼있지. 국채 보상 운동 1907년이 되겠죠. 자, 그럼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돼있어. 중답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해줬고요.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양기탁의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일본이 방해를 했습니다. 1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한일 학생 간의 충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확산되었다. 1970년대 노동운동이 되겠죠. 황국중앙 총상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무슨 운동이라고 보긴 그렇고 일본에 대한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수호 운동. 우리들의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권을 지키자. 99년에 대한 차별의 반기를 든 것 임오군란이고요. 11번입니다. 밑줄 친 황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광무원년, 광무라고 하는 연호 이미 나왔습니다. 폐하께서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시어 조선이 자주 독립한 황제국이 되었으니 그럼 이 황제국은 대한제국이 되겠죠. 대한제국.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이야.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당시 고종황제의 연호를 따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지게를 발급하였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는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자, 골품제 운영 신라, 개경을 수도로 삼은 거 고려, 인조 반정으로 성립된 건 조선, 인조라고 하는 왕이고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임시정부지, 임시정부. 1919년 설립된 임시정부가 사실 어떤 독립운동 노선에 따른 갈등이 있었고 1923년에 개최된 것이 국민대표회의였습니다. 이후 25년에 이승만 탄핵, 박은식 선출, 그리고 국무령제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종이 돌아가심에 3월 1일에 서울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시작됐다. 3.1운동이죠. 3.1운동.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대규모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단일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죠. 만민공동회, 이것은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이것은 좌우합작운동이 되겠죠. 자,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관계없습니다.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사실은 일본의 요청,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1894년이고요.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는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 되겠죠.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1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국 기억하나요? 작년에 가 인물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요. 연해주로 건너가 활동하던 중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라는 힌트가 있잖아, 그쵸?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 그럼 홍범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시무 28조를 건의한 것은 최승로.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한 것 서희의 단판이었죠. 거라는 1차 침입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였다? 아니고요.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것 윤봉길 의사가 되겠죠. 14번 밑줄친 이운동에 대한 탐구 주제. 우리 생활에서 산업기초가 파괴되면 쭉쭉쭉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구호를 내건 이운동. 물, 산, 장, 려, 운동이죠.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시작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운동에 대한 탐구 주제. 조선물산 장려의 활동과 평가가 되겠죠. 나머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2년 일제강점기 말기네요. 이윤재, 한징, 이긍로, 최연배 등이 가해 회원이었어. 그런데 경찰에 검거되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을 마련했다. 조선 어학회가 되겠죠. 조선 어학회. 자, 그러면 우리 한글 수호를 위해서 노력한 독립운동 단체잖아. 한글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영화 말모이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 말모이. 이 말모이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죠. 독립문을 건립한 것은 독립협회.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창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간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한 것은 신민회.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자강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펼쳐서 해산당합니다. 16번입니다. 밑줄 친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제고등 보통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기동한 지식 청년 김땡땡이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시와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 정책 완벽하게 천황의 신하로서 만들려는 정책 황국 신민화 정책이고요. 일제강점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했을 때 마지막 시기야 1930년대 이후입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황국 신민 서사 암송. 2번 통리기무함은이라고 하는 건 초기개화 정책 1880년에 설치가 됐고요. 3.15 부정선거는 1960년에 있어서 항의하면서 나중에 4.19 혁명으로 확대되었죠. 쌍성 총관부 공격 고려 말입니다. 터무니없죠. 임술 농민 봉기 세도 정치 시기 말입니다. 1862년입니다. 17. 이 사진은 UN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모습이야. 이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했어. 최초로. 이 선거는 사진처럼 여성도 참여하는 보통선거였고 재헌헌법이 제정되었어. 재헌의회, 재헌국회가 되겠죠. 1948년 50 총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죠.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은 2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재헌국회 활동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내용.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1번 이상설 등을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한 것은 고종황제 때 얘기죠. 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파견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추진한 것 박정희 정부고요. 1965년입니다. 허니육조 채택. 이것은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곳에서 허니육조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홍문관 설치 조선이죠. 조선. 성종 때 일입니다. 18번 밑줄 친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를 럼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자료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유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 국회 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높이고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서 헌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유로 라는 건 이 3선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1969년에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요. 63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군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가를 통치하다가 63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요. 4년 뒤 67년에 한 번 대통령이 됩니다. 두 번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척척척 추진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이유로 삼아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중간에 1969년 헌법을 고쳐서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것을 3선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고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이니까 1971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이때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40대 후보가 맞붙게 되는데 엄청난 그 관건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겨우겨우 승리를 했다. 그 이후 이제 72년에는 또 유신 개헌을 추진하게 되죠. 지금 아무튼 이 자료는 69년의 3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골라보자고. 5.16 군사정변이 1961년 박정희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부마 항쟁은 1979년 사실상 이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숨지게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야.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은 시민군을 결성해서 항정했다.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 80년도 광주잖아. 그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자, 1979년에 12.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습니다. 그 이후 12.12 사태라는 것을 일으켜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육사 세력들이 이들을 신군부라고 해.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단 말이야. 시민들,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 당시는 대통령이 숨진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계엄을 확대하고 특히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에 대한 탄압,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5.18입니다.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 정부가 수립되죠. 대통령 윤보선이 있지만 사실상 행정 수반으로서 상징적 존재였고 국무총리 장면이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미세 협정이라고 하는 건 1925년입니다. 일본과 만주의 군벌이 조선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맺은 밀약이었다. 12.6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이것은 부마 항쟁이고요.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결정에 반발한 것은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한 것이죠. 모스크바 3상 회의가 194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보통 통일과 관련된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 나오죠. 자, 유엔 총회에서 159개 전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승인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별개 국가로 위협에 가입했지만 평화통일 이루자. 남북한 UN 동시 가입 1991년이었고요. 요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합의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938년에 일본이 한창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물자를 쫙쫙 끌고 가기 위해 7.4 남북 공동성명 72년이고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3년.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이루어졌다. 62년이네요. 2년. OECD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95년 김영삼 정부 때의 일입니다. 됐죠? 자, 이 보도된 정부 자체가 일단 노태우 정부니까요. 북방 외교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너무 쉬웠다 라는 비판의 직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번 문제라든지 혹은 시기 물어보는 거니까 그나마 7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푹 쉬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